탈원전 이 정부는 그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핵심을 얘기하면 정부가 처음 주장한 것은 신고리 건설 중인 5호 6호기를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그대로 가게 할 것인가를 시민 참여당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올린 권고안의 핵심은 신고리 원전 5호 6호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그대로 중단을 지속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앞면에는 그걸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원전을 축소해 갈 것인가 향후 아니면은 확대하거나 유지해 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둔 여론조사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1000억짜리 여론조사예요.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가던 건설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손해가 거의 1000억여 원 나온다고 하니까 중단을 시켜놔놓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중단시킨 게 아니고 이 1000억짜리 여론조사의 핵심이 사실은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체나 그리고 원자로를 연구하는 학도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정부 관련 부처나 전부 숨죽여서 왜냐하면 5, 6호의 건설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가의 원전 정책과 정책의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고리 5호 6호의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그거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려 권고안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사실은 더 핵심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논리로서 앞으로의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해서 결국 축소해 나가자는 것이 확대나 유지해 나가자는 것보다도 8%가 많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22일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에너지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에너지 정책 추구는 간단히 말해서 2030년까지 원전은 더 이상 향후 신고리 5, 6호를 제외하고는 원전을 더 지지도 말고 이미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다는 것도 다 없애고 2027년, 2028년 수명이 1차 수명이 끝나는 것도 수리하자는 게 아니라 한 5, 6년 땡겨가지고 빨리 폐쇄를 하자. 그래서 동남권에 원전 폐쇄 관련 연구나 시설들을 마련하자. 여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의 우리 전력 수급의 30%를 원자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2030년에 가서는 18% 수준으로 바꾸고 지금 쓰는 LNG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적인 LNG 가격이 달라지면 완전히 70년대 우리가 경험한 올쇼크와 같은 걸 경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NG를 지금 18.8%에서 30% 이상 사용하는 거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가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하겠지만 이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국무회의가 그걸 뒤집어가지고 딴 의견을 결론을 낼 가능성은 영혼 없는 공무원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죠. 이렇게 국가의 대에너지 정책, 국가 생존과 관련된 경제와 생존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더 많은 다수가 원하는 쪽이 아닌 그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건 이 탈원전 정책 신고리 하나의 첫 스텝으로 신고리 원자로 5호기 6호기를
건설 중단을 일단 내놓은 걸 가지고 여론조사할 때도 자유한국당은 서울대 공대생들이 전부 모여 시위를 하고 광화문 서울역에서 탈원전 반대하는 서명을 시민들한테 받고 관련 업자들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할 때에 국회 내에서 토론회 한 번 한 걸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시청 앞쪽에 모여서 서명 한 번 받은 적 없고 이거에 대해서 투쟁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사실 또 공론화위원회가 26,000명 남녀 26,000명을 상대로 해서 보통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를 상대했는데 26,000명 했으면 돈도 많이 들었겠죠. 26,0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신고리 5호 6호 건설의 중단과 재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왜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조사까지 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한다면은 26,000명의 여론조사에 응한 남녀노소가 자기 자신의 이념 성향을 37%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3.5%, 정의당 3%, 국민의당도 4%가 안 됩니다. 37%가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37%와 거의 같은 크기로 37%가 나는 당이 없다, 무당파다,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9%밖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지난 대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 지지하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패거리들도 그 여론들도 다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쓴 게 자유한국당이 갈 기로를 찾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로가 아니라 보수의 진로를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오늘 정말 보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당에서 당직을 갖고 당에서 특정 사람을 지지를 한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편견으로 들릴 수 있고 누구를 위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도 저는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의 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자의 이속을 채우는 정치적 경쟁, 정치적 투쟁의 카드로 더 이상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박 대통령을 위한 겁니다. 특정한 두 분의 이름을 대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다 온 거니까 구태 익명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까지도 친박의 핵심이니까 나가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특히 서청원 전 대표는 홍준표 당대표에게 당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주제에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냐? 그리고 성완종 사건 때에 날 보고 도와달라고까지 요청하지 않았나.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원래 이전투구입니다. 진흙바닥의 개싸움이 정치예요. 그러나 진흙바닥의 개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말로서 깨끗하게 악수하고 웃고 차 마시고 해결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투구가 필요한 하나의 necessary evil, 필요악인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과 지지를 획득해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갖고 국가가 더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명분하에 사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전 투구도 명분이 있을 때는 그 이전 투구가 수단으로서의 정당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싸움은 과연 어느 쪽도 명분을 제대로 얻고 있느냐?
서 전 대표가 홍준표 대표에게 날린 펀치로서는 당신이 말이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그 공격은 바람직하지가 옳지 않죠. 바람직이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로 의해 결정되지 대부분에서 당명이 두드려주는 게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에서 힘있는 몇몇 사람이 니는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로서 당대표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됐으면 당대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가 물러가라 말아라 얘기할 것은 서 대표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말이야 이명박 정부 때 친박한테 그 공천 헌금 받아가 당신이 어려울 때에 내가 당신 구해줬어. 그때 내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도록 내한테 칼끝을 돌리냐. 돈도 해먹은 사람이 해먹는 거야. 부정한 돈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야. 지금 완전히 막말전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끄집어내겠습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과연 출당의 요구를 받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본인 자신들이 스스로 친박이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친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보십시오. 노무현을 지지하던 국회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몸싸움하는 걸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과연 자유한국당 내 친박이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해가지고 몸싸움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가 버튼만 누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을 심판하기 싫다 하고 걸어나갔지만 과연 그것일까요? 나중에 정치적인 후환,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정치적인 후환, 지역구에 있어서 자기 표 떨어질 걸 걱정해가 걸어나간 거 아닙니까? 언제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진 갖다 놓고 존경이란 말하면서 선거에 표 얻은 사람들이 지금도 친박이라는 끈앞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당에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 대통령 후보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진심으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보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다.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보수의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했으면 3월 7일 탄핵이 인용될 때에 이미 출당이 됐어야 됩니다. 출당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선거에 자기 자신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분이 더 틀렸다,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분이 더 틀렸다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민망합니다. 누구한테 민망하냐? 국민들한테. 특히 보수의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장학 퀴즈 보셨죠? 틀리는 거 계속 얘기하면 마이너스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니. 에?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보수당이 제대로 된 이념을 가지고 이 정쟁을 여당과 정쟁을 하면서 제가 아까 2등을 가만히 앉아서 2등을 한다는 얘기는 왜 했냐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 내분을 보면서 민주당이 표정관리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는 지금 정말 장기 집권할 수 있겠구나. 정말 보수당이 하는 꼴을 보니 우리가 보수당을 손가락질 안 해도 국민들이 스스로 다 돌아서겠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쪽에게, 우리라는 게 보수당 스스로가 그쪽에 티켓을 줍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되려면 당이 반드시 2개 이상이 되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균형을 맞춰줘야 돼야만 그게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당 독재죠. 당 하나만 있으면, 노동당을 보십시오. 당끼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말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말이 바로 행정이고 정치고 당이고 군이고 법인 거예요. 우리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민주화 투쟁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뭐 국민, 모든 권한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만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가 이러고 있으면요, 정말 일당이 나라를 끌어가라고 내주는 거나 같습니다. 제가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예를 왜 드러내냐면, 이쯤 되면 22일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국회 본회의당 앞에서 자리를 깔든지 광화문에 앉든지, 대통령께서 처음 공론화위원회에 준 것은 신고리 5호 6호의 건설이냐, 건설을 재개하느냐 중단하느냐 이슈만 줘놓고, 왜 이걸 가지고 탈원전 그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그 공론화 나온 권고안을 받아가 결정하겠다 해놓고 왜 미래 에너지 정책까지 이렇게 대통령 혼자 결정하느냐. 국민의 다른 얘기, 그리고 국회 얘기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됐을 때 모든 당은 당의 당론을 냈습니다. 의견을 대변인을 통해 냈습니다. 지금 친박이라는 사람도, 친박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다른 사람도, 말할 것이 없어서 안 한 사람, 말하기 민망해서 안 한 사람, 이렇게 하면 내 표가 떨어질까 걱정해서 안 한 사람,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라는 용어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정말 2002년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던 진짜 친박들, 원조 친박들 가슴에 멍듭니다. 필요할 때 친박이라는 용어 빌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단물 다 빨아먹고, 속된 말로 또 필요할 때 또 쓰고, 그리고 정작 어떤 계기에 의했던 간에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전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처지에 이렇게 될 때까지는 나 스스로 목숨 걸고 얘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름 팔아서, 조상 뼈 팔아서 당을 지키겠다, 당의 세력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겠다, 당의 핵심 인물이 내가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건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보수의 이 꼴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끌어다가 그분이 중간에 눈뭉치의 핵심 돌이 되어야만 자유한국당이 유지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더더구나 보수를 지망하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워서 정말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서 이 당을 재건하기를 바랍니다. 그 밑바닥이 뭡니까? 맨땅에 헤딩 아니에요. 밑바닥이 뭐냐? 국민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이슈, 그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슈, 주택안정법, 탈원전, 기초연금, 최저임금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여당, 청와대, 정부가 내놓는 거에 대해서 투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수가. 그냥 국정감사에 앉아가지고 개인기로 한두 마디 하는 사람, 그리고 당 대변인 나와가 말 한마디 하고는 그건 끝이에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용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심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말 국민의 눈물을, 나라를 좀 바르게 하려고 나름대로 저는 애를 썼습니다. 생색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을 정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가슴 깊이 진보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의 뿌리를 보수에 둔 만큼 보수가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을 저만 갖는 게 아닙니다. 옆집에서도 불편해요. 친척도 불편합니다. 멀리 있는 아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누가 우리 집이 화목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을 제대로 망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십시일반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이런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약간 참 반쯤은 우스개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민참여단을 동원하든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일 처리하는 게 좋은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에게 전부 물어보는 게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이 제일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시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부록으로 나오는 내용을 자기의 에너지 정책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이용한다는 것,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쓴다는 건 아주 못마땅하지만 옳지도 않지만 하답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결국 보수가 되느냐 진보가 되느냐, 보수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진보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로 반영되면은 바로 그 당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원,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걸 뭐 두려워서 다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치, 현실 정치를 논할 때는 항상 미묘한 그런 본의 아니게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아니고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보수당을 손가락질 안 해도 국민들이 스스로 다 돌아서겠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쪽에게, 우리라는 게 보수당 스스로가 그쪽에 티켓을 줍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되려면 당이 반드시 2개 이상이 되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균형을 맞춰줘야 돼야만 그게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당 독재죠. 당 하나만 있으면 노동당을 보십시오. 당끼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말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말이 바로 행정이고 정치고 당이고 군이고 법인 거예요. 우리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민주화 투쟁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뭐 국민 모든 권한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만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가 이러고 있으면요, 정말 일당이 나라를 끌어가라고 내주는 거나 같습니다. 제가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예를 왜 드러냈냐면 이쯤 되면 22일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국회 본회의당 앞에서 자리를 깔든지 광화문에 앉든지 대통령께서 처음 공론화위원회에 준 것은 신고리 5호 6호의 건설이냐 건설을 재개하느냐
중단하느냐 이슈만 줘놓고 왜 이걸 가지고 탈원전 그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그 공론화 나온 권고안을 받아가 결정하겠다 해놓고 왜 미래 에너지 정책까지 이렇게 대통령 혼자 결정하느냐. 국민의 다른 얘기 그리고 국회 얘기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됐을 때 모든 당은 당의 당론을 냈습니다. 의견을 대변인을 통해 냈습니다. 지금 친박이라는 사람도 친박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다른 사람도 말할 것이 없어서 안 한 사람, 말하기 민망해서 안 한 사람, 이렇게 하면 내 표가 떨어질까 걱정해서 안 한 사람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라는 용어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정말 2002년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던 진짜 친박들, 원조 친박들 가슴에 멍듭니다. 필요할 때 친박이라는 용어 빌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단물 다 빨아먹고 속된 말로 또 필요할 때 또 쓰고 그리고 정작 어떤 계기에 의했던 간에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전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처지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나 스스로 목숨 걸고 얘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름 팔아서 조상 뼈 팔아서 당을 지키겠다. 당의 세력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겠다. 당의 핵심 인물이 내가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건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당에서 당직을 갖고 당에서 특정 사람을 지지를 한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편견으로 들릴 수 있고 누구를 위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도 저는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의 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자의 이속을 채우는 정치적 경쟁, 정치적 투쟁의 카드로 더 이상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박 대통령을 위한 겁니다. 이름을 특정한 두 분의 이름을 대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다 온 거니까 구태 익명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까지도 친박의 핵심이니까 나가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특히 서청원 전 대표는 홍준표 당대표에게 당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주제에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냐? 그리고 성완종 사건 때에 날 보고 도와달라고까지 요청하지 않았나.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원래 이전투구입니다. 진흙바닥의 개싸움이 정치예요. 그러나 진흙바닥의 개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말로서 깨끗하게 악수하고 웃고 차 마시고 해결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투구가 필요한 하나의 necessary evil, 필요악인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과 지지를 획득해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갖고 국가가 더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명분하에서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전 투구도 명분이 있을 때는 그 이전 투구가 수단으로서의 정당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싸움은 과연 어느 쪽도 명분을 제대로 얻고 있느냐. 서 전 대표가 홍준표 대표에게 날린 펀치로서는 당신이 말이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그 공격은 바람직하지가 옳지 않죠. 바람직인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로 의해 결정되지 대부분에서
당맥 두드려주는 게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에서 힘 있는 몇몇 사람이 니는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로서 당대표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됐으면 당대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가 물러가라 말아라 얘기할 것은 서 대표의 할 얘기가 아닙니다.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말이야 이명박 정부 때 친박한테 그 공천 헌금 받아가 당신이 어려울 때에 내가 당신 구해줬어. 그때 내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도록 내한테 칼끝을 돌리냐. 돈도 해먹은 사람이 해먹는 거야. 부정한 돈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야. 지금 완전히 막말 전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끄집어내겠습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과연 출당의 요구를 받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본인 자신들이 스스로 친박이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친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보십시오. 노무현을 지지하던 국회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몸싸움하는 걸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과연 자유한국당 내 친박이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해가지고 몸싸움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가 버튼만 누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을 심판하기 싫다 하고 걸어나갔지만 과연 그것일까요? 나중에 정치적인 후환,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정치적인 후환, 지역구에 있어서 자기 표 떨어질 걸 걱정해가 걸어나간 거 아닙니까? 언제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진 갖다 놓고 존경이란 말하면서 선거에 표 얻은 사람들이 지금도 친박이라는 끈앞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당에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 대통령 후보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진심으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보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다.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보수의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했으면 3월 7일 탄핵이 인용될 때에 이미 출당이 됐어야 됩니다. 출당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선거에 자기 자신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분이 더 틀렸다,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분이 더 틀렸다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민망합니다. 누구한테 민망하냐? 국민들한테. 특히 보수의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장학 퀴즈 보셨죠? 틀리는 거 계속 얘기하면 마이너스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니. 에?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보수당이 제대로 된 이념을 가지고 이 정쟁을 여당과 정쟁을 하면서 제가 아까 2등을 가만히 앉아서 2등을 한다는 얘기는 왜 했냐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 내분을 보면서 민주당이 표정관리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는 지금 정말 장기 집권할 수 있겠구나. 정말 보수당이 하는 꼴을 보니 우리가 한 LNG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적인 LNG 가격이 달라지면 완전히 70년대 우리가 경험한 올쇼크와 같은 걸 경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NG를 지금 18.8%에서 30% 이상 사용하는 거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가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하겠지만 이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국무회의가 그걸 뒤집어가지고 딴 의견을 결론을 낼 가능성은 영혼 없는 공무원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죠. 이렇게 국가의 대에너지 정책, 국가 생존과 관련된 경제와 생존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더 많은 다수가 원하는 쪽이 아닌 그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건 이 탈원전 정책 신고리 하나의 첫 스텝으로 신고리 원자로 5호기 6호기를 건설 중단을 일단 내놓은 걸 가지고 여론조사할 때도 자유한국당은 서울대 공대생들이 전부 모여 시위를 하고 광화문 서울역에서 탈원전 반대하는 서명을 시민들한테 받고 관련 업자들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할 때에 국회 내에서 토론회 한 번 한 걸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시청 앞쪽에 모여서 서명 한 번 받은 적 없고 이거에 대해서 투쟁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사실 또 공론화위원회가 26,000명 남녀 26,000명을 상대로 해서 보통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로 상대했는데 26,000명 했으면 돈도 많이 들었겠죠. 26,0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신고리 5호 6호 건설의 중단과 재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왜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조사까지 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한다면은 26,000명의 여론조사에 응한 남녀노소가 자기 자신의 이념 성향을 37%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3.5%, 정의당 3%, 국민의당도 4%가 안 됩니다. 37%가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37%와 거의 같은 크기로 37%가 나는 당이 없다, 무당파다,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9%밖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지난 대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 지지하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패거리들도 그 여론들도 다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쓴 게 자유한국당이 갈 기로를 찾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로가 아니라 보수의 진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오늘 정말 보기 탈원전 이 정부는 그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핵심을 얘기하면 정부가 처음 주장한 것은 신고리 건설 중인 5호 6호기를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그대로 가게 할 것인가를 시민 참여당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올린 권고안의 핵심은 신고리 원전 5호 6호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그대로 중단을 지속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앞면에는 그걸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원전을 축소해 갈 것인가 향후 아니면은 확대하거나 유지해 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둔 여론조사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1,000억짜리 여론조사예요.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가던 건설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손해가 거의 1,000억 원 나온다고 하니까 중단을 시켜놔놓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중단시킨 게 아니고 이 1,000억짜리 여론조사의 핵심이 사실은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체나 그리고 원자로를 연구하는 학도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정부 관련 부처나 전부 숨죽여서 이
왜냐하면 5, 6호의 건설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가의 원전 정책과 정책의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고리 5호, 6호의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그거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려 권고안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사실은 더 핵심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논리로서 앞으로의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해서 결국 축소해 나가자는 것이 확대나 유지해 나가자는 것보다도 8%가 많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22일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에너지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에너지 정책 추구는 간단히 말해서 2030년까지 원전은 더 이상, 향후 신고리 5, 6호를 제외하고는 원전을 더 지지도 말고 이미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다는 것도 다 없애고 2027년, 2028년 수명이 1차 수명이 끝나는 것도 수리하자는 게 아니라 한 5, 6년 땡겨가지고 빨리 폐쇄를 하자. 그래서 동남권에 원전 폐쇄 관련 연구나 시설들을 마련하자. 여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의 우리 전력 수급의 30%를 원자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2030년에 가서는 18% 수준으로 바꾸고 지금 쓰는